민수야 싸고 싶어. 엄청 딱딱해졌네. 터질 것 같아. 너무 커서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이 위험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동갑 친구입니다. 한 명은 아내 지현의 친언니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내의 남편이죠. 동갑내기 미혼 여성인 그녀. 요가 강사이자 마사지를 배우는 중인 서연은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였죠. 친절한 마사지로 시작된 작은 접촉이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새벽 예상치 못한 마주침 한 번이 서로의 시선을 바꿨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손길이 금기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위험한 속삭임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아닌 욕망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48세에 민수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에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왠지 낯설었죠.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생활비 이야기나 아이들 학원비 얘기가 전부였고 침실도 따로 쓴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 지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민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결혼 15년째 모든 게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제 지현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집 리모델링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연은 지현보다 3살 많은 48살로 미혼이었지만 항상 밝고 친근했거든요. 오히려 민수에겐 동갑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연이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검은 요가복 차림에 큰 캐리어를 끌고 온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탄탄해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민수야, 오랜만이다. 패 끼쳐서 미안해.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가족인데. 민수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마사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 중이라고 했습니다. 몸 관리가 정말 중요해. 특히 우리 나이엔 더욱 그렇지. 그녀가 말할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어요. 샴푸 냄새인지 향수인지 모르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 민수는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서연의 존재는 집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커피를 마셨어요. 유연한 동작으로 몸을 구부리고 펴는 모습이 어쩐지 시선을 끌었죠. 민수야, 요즘 피곤해 보인다. 서연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내가 발 한번 풀어줄까? 마사지 실습도 해야 하고. 지현은 설거지를 하느라 바빴고 민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지.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의 발을 서연이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어때? 좀 괜찮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다. 고마워. 민수는 눈을 감고 마사지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이런 터치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민수는 평소처럼 팬티만 입은 채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래쪽이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새벽 생리 현상이었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맞은편 방에서 나오던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수의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민수의 하반신으로 향했고 민수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날 이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해줄 때도 손길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고 대화할 때 시선이 자주 마주쳤죠. 민수야, 정말 피곤해 보인다. 스트레스가 많지? 서연이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민수가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참 힘들어. 표현도 잘 못하고. 서연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민수는 계속 서연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향기,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날 새벽의 시선까지.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마사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발에서 시작하던 손길이 종아리를 거쳐 무릎 근처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민수야, 허벅지 근육이 많이 뭉쳤네. 서연이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지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엔 둘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더 짧은 요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민수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민수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아프겠다. 남자들은 이런 걸 참고 살잖아.
서연의 손길이 더욱 위로 올라왔어요. 민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아. 응, 왜?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지만 눈빛은 전혀 천진난만하지 않았어요. 너무 손이 깊은 거 아니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더욱 대담하게 뭐가 문제야? 그냥 마사지인데.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서연의 손이 민수의 가장 민감한 부위 근처까지 왔을 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싸고 싶어? 엄청 딱딱해졌네. 터질 것 같아. 그 순간 민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했죠. 서연아, 이러면 안 돼. 민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왜 안 돼? 먹어보고 싶지 않아?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천사 같으면서도 악마 같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서연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거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둘 사이의 경계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손끝이 마침내 민수의 중심에 닿았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그곳을 느낀 순간 민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온몸이 경직되면서 동시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와, 확실히 크네. 지현이 부럽다. 서연이 작게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참고 살았구나. 불쌍해. 서연아, 정말 이래도 괜찮아?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이미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이미 시작됐잖아. 서연이 민수의 위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오면서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서연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벌어진 일은 꿈만 같았어요. 민수는 서연의 몸을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웠고 서연 역시 민수에게서 만족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둘은 잠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후회해?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만족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분명히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은 많아. 이제 올라갈게.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침 식탁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얽혔고 지현이 있는 자리에서도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민수는 서연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지현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집에는 민수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둘 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왔을 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굳이 마사지를 핑계로 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민수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서연이 민수에게 다가왔고 민수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격렬했고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죠. 그날 밤을 시작으로 지현이 없는 시간이면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거실에서, 때로는 서연의 방에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서연은 민수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몸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민수를 완전히 사로잡을 줄 알았어요. 민수 역시 서연에게서 젊음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민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알면서 왜 계속 와? 서연이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솔직해져. 너 나랑 하고 싶은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이 관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지현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깊어졌죠.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끝난 회사 업무 때문에 지현이 예정보다 2시간 빨리 부산 해운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그때 서연과 함께 침실에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왔어. 지현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죠. 하지만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천천히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나는 샤워하고 있었고 너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지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민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응. 회의가 취소돼서. 언니는? 지현이 물었습니다. 샤워하는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지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잠시 후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태연하게 인사했어요. 일찍 왔네? 나 샤워하고 있었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민수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지현은 평소처럼 다정했고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그 사건 이후로도 둘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수록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민수는 점점 서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오직 서연과의 시간만 기다렸어요. 서연 역시 민수의 변화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를 조금씩 더 깊이 끌어들이며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죠. 민수야, 넌 정말 순진해. 서연이 어느 날 밤 말했어요. 이런 재미가 있는 줄도 몰랐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재미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꼈거든요.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지현에 대한 죄책감과 서연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어느 쪽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월요일 밤. 평소처럼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난 충분히 맛봤어. 이젠 그만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들었잖아. 이제 끝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기 한 구절을 읽듯 무표정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 좋았잖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려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욕망이나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기까지 했죠. 좋았지. 정말 재미있었어. 하지만 이제 지겨워졌어.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겨워졌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 넌 처음엔 신선했는데 이제 뻔해. 매번 똑같은 반응, 똑같은 자세. 지겨워 죽겠어. 민수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농담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이야? 쉽게. 서연이 비웃었어요. 나한텐 쉬워. 넌 어때?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나는 널.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사랑한다고? 서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거 착각이야. 넌 그냥 내 몸이 좋았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다음날 아침 서연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리모델링도 끝났고. 서연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아. 민수가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죄책감이 뭔지 알겠지? 난 미련 없어.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문 앞에 섰어요. 고마웠어. 정말 재미있었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녀를 떠올렸어요. 텅 빈 부산 해운대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지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민수의 건강을 챙겨주었죠. 오히려 언니가 떠난 후 더욱 다정해진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지현이 어느 날 저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민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몸 관리 잘해? 내가 보양해줄까?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민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현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평소 그녀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방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죄를 씻을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말이죠. 생일 당일 지현은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지현이 민수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의 시간을 통해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젊음과 활력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건 깊어진 주름과 피곤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죄의식은 평생 안고 가야겠지.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욕망이었고 순간의 쾌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지현에 대한 배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제 민수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현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고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